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가 살고 있었으며 용맹스럽고 영험한 동물로서 옛날 이야기나 전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어 친숙한 동물이지만 요즘은 동물원이나 TV에서만 볼 수가 있는 동물인데요. 식물 이름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호랑이 귀, 호랑이 꼬리, 호랑이 발톱이 그들입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용맹스러운 호랑이를 닮은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띠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3편 호랑이띠 이야기로서 호랑이와 관련된 식물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띠에 대해 알아보면 호랑이띠는 12지간 중에 세 번째 임년생을 가리키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5시까지이고 방위로는 동북 동쪽을 가리키며 달은 정월이고 계절은 입춘에서 경칩까지라고 합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 띠와 색깔이 정해지는 걸까요? 띠는 10가지의 동물, 즉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로 매년 순차적으로 변경되며 색은 오방색의 속성에 따라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매년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은 소의 해로 하얀 소의 해라고 하였고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며 내년 2023년은 푸른 토끼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호랑이를 닮은 식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식물은 범애귀입니다. 범애귀는 범애귀과의 11살의 초본류로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겨울철에도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성 식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잎은 녹색의 연한 무늬가 있고 잎 가장자리에 씨앗 모양의 얕은 톱니가 있으며 흰색으로 피는 꽃은 꽃자루의 높이가 20에서 40cm로서 곧게 올라오며 줄기 꼭대기에서 꽃이 피는데 5개의 꽃잎 중 2개는 동물의 귀처럼 쫑긋 올라와 있고 3개는 작은 꽃잎에 전무늬가 있어 마치 또 다른 작은 꽃이 달려있는 듯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올라온 꽃잎 모습이 호랑이의 귀를 닮았다 하여 범애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한자로는 범애귀라는 뜻의 호이초라 부르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이 한자의 대자를 닮았다 하여 대문자 꽃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바위에서 자라는 취나물이라는 뜻으로 바위취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약용으로 활용하는데 중이염, 피부병 등에 좋다고 하며 민간요법으로 벌레에 물렸을 때 잎을 짓지어 환부에 바르면 낫는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꽃범의 꼬리입니다. 꽃범의 꼬리는 꿀풀과의 11살의 초본류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높이 0.6에서 1.2m 정도 자라고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여러 줄기가 나와 자랍니다. 줄기는 사각형을 이루며 마주나는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7월에서 9월에 피는 꽃은 꽃받침이 종처럼 생기고 꽃의 길이는 2-3cm로 입술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윗입술은 둥글며 아랫입술은 3개로 갈라져 있고 꽃잎 안쪽에는 자홍색의 작은 얼룩점이 있습니다. 꽃색은 홍색, 연분홍, 보라색, 흰색 등으로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으며 화단이나 절화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꽃범의 꼬리라는 이름은 꽃대의 모습이 마치 호랑이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피소스 테키아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잎과 뿌리는 상처를 낫게 하며
잇몸 상처와 궤양에 효과가 있으며 설사와 염증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방에서는 파상풍, 장염, 임질, 임파선 등의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호랑가시나무입니다.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분포하며 높이 2에서 3m 정도의 상록성 나무로 우리나라 남쪽 지방의 해변가에서 잘 자랍니다. 가지가 무성하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두껍고 윤기가 있으며 각 점이 예리한 가시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4, 5월에 피는 꽃은 많은 향기가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하며 잎의 가시와 붉은 열매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가 가시 멸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피를 닦아준 노빈이라는 새가 그 열매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호랑가시라는 이름은 육각형의 잎끝이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가 있어 마치 호랑이 발톱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묘화자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한방에서는 잎은 구골엽, 뿌리는 구골근, 나무 껍질은 구골수피, 과실은 구골자라하여 약용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범부채입니다. 범부채는 붓꽃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 중부 이남 섬지방과 해안을 중심으로 자라는 다년생 초본입니다. 잎은 어긋나고 칼 모양으로 좌우로 납작하게 두 줄로 늘어서며 황적색 바탕에 반점 있는 꽃은 원줄기와 가지 끝에 달립니다. 범부채라는 이름은 황적색 꽃에 호랑이 무늬 같은 짙은 반점이 있고 좌우로 평평한 잎이 이열로 배열된 모양이 마치 부채를 절반쯤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기타 호랑이의 모습을 한 식물들을 알아보면 바위솔 종류로 잎의 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호랑이 발톱과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호랑이 발톱 바위솔이 있고 강남콩 중 꼬투리와 콩알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호랑이 무늬 같다고 하는 호랑이 강남콩이 있으며 꽃이 호랑이의 눈을 닮았다고 하는 호랑이 눈꽃이 있는데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상으로 용맹스런 호랑이를 닮은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띠동물과 관련된 식물 알아보기 3편 호랑이띠 이야기로서 호랑이와 관련된 식물 이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용맹스럽고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옛날 기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로서 식물 이름에도 무서운 발톱이나 알록달록한 무늬와 연관된 이름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